윤석열 시대 역사 나침반 방학진의 친일청산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촛불청년 의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촛불대학생 구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입니다. 네, 저희는 한 15분 만에 다시 왔지만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명절 때 저희 방송도 다 보셨겠죠? 보셨을 거라고 믿으면서 네, 오늘 방송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방학진의 친일청산 이야기 주제가 저는 정말 기대되는 주제인데요. 여기 써져 있듯이 남북이 함께 기억하는 독립운동가 이야기라는 주제로 오늘 해본다고 하십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네, 그래서 윤석열 정권 들어서 뭐 홍범도 장군이나 아니면 요새 또 굉장히 난리가 났던 광주의 이제 정일성 선생님이나 이런 독립운동가들을 계속해서 인용 공세를 퍼부으면서 빨갱이다 막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뭔가 남북이 함께 기억하는 독립운동가 이런 주제에 너무 기대가 되고 약간 힐링하고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오늘 주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 오늘 주제에 앞서서 그 현재 그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국가 중에 그 같은 기억과 같은 역사적 경험을 한 나라가 있거든요. 바로 남북한과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국이 청나라 계승한 나라가 아니듯이 우리와 북한이 조선을 계승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 나라는 뭐냐면 반제 반봉건 하면서 생긴 나라거든요. 봉건제를 극복하고 그 제국주의라 하면 바로 일본 제국주의를 맞서 싸웠으면서 그러면서 생긴 나라가 바로 남북한 중국이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공통점이 되게 많은데 특별히 중국을 빼놓고라도 남북한이라도 우리 한 민족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독립운동을 통해서 함께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자그마한 이야기 단초가 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네,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네, 저도 기대됩니다. 그래요. 네. 자, 남북이 함께 기억하는 독립운동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남북한이 어떻게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려고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는 독립유공자 예우법이 있습니다. 96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독립유공자의 희생을 공헌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면 기본적인 거죠. 그다음에 그분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위해서 돈도 드린다, 보상도 드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은 보니까 독립유공자라는 말보다는 인민보건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인민보건법. 그래서 보니까 혁명투사, 혁명열사, 가족, 애국열사, 그 가족, 그 사회주의 애국희생자, 그 가족, 영웅, 전쟁 로병, 영예 군인들을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것이 있어요. 우리로 보면 약간 보건복지 개념, 사회보장 개념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보니까 또 북한의 사회보장법에도 나와 있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대한다. 다른 분들보다 우대한다. 우리가 장애인 보면 장애인 주차장 있듯이 이런 분들 특별히 의대한다는 거죠. 이거 보면서 제가 우리나라는 장애인 주차장은 있는데 독립유공자 주차장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북한이 그런 게 있는가 봐요. 다른 모든 분야에 이런 독립운동가들을 우대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지 않는가. 좀 더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는 다 상식적이지만 독립유공자들을 예우가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 남북한의 법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모시는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돌아가신 분들의 묘지가 있어요. 국립묘지가 있죠. 우리나라는 독립운동가만 있는 게 아니라 민주화 운동가도 있으니까 4.19 묘지, 5.18 민주묘지가 있고 3.15 민주묘지도 있고 그거 이외에는 또 6.25 참전용사들이 가시는 호국원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과 대전에는 그런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안장될 수 있는 서울연충원, 대전연충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현재는 다 만원 상태예요. 만원. 시간이 갈수록 다 돌아가시니까 땅이 부족해.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2025년까지 연천에 제3현충원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연천이 손들었어요. 이거 현충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국립현충원인데 자기 땅 내놓을 도시 손들어가 했더니 연천이 손들어가지고 연천이 된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현충원이 3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분들이 계신 곳이 이제 어떤 분들이 계신가에 대한 좀 더 설명이죠. 현충원은 좀 다양한 분들이 이제 안장되는 것이고 호국원은 주로 이제 군인 경찰, 민주묘지는 아시겠죠? 3.15, 4.19, 5.18 민주운동 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특별한 게 문재인 정권 때 대구에
신암 선열공원이라고 있거든요. 신암동에 있는데 모란공원처럼 약간 특별하게 지정한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신암 선열공원에 거기에 묘지 이름이 공원이거든요. 네네. 모란공원처럼 공원인데 네. 묘지거든요. 거기에 애국자들이 많이 안장되게 되는 뭐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애국자들의 묘지가 돼버린. 그래서 이후에 국가에서 이거는 독립유공자 묘지로 격상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구 신암선열공원이라고 하는 묘지가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북한은 이제 혁명 열사령이 있죠. 네. 북한은. 근데 좀 약간 좀 명칭은 이제 또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 조선시대 때는 능원묘라고 해가지고 왕이 죽으면 능이고 네. 왕자는 원이고 일반인은 묘인데 네. 중국이나 북한은 능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혁명 열사는 묘지가 아니라 우리처럼 국립묘지가 아니고 능이라고 하는 최상급을 붙여서 그 국립 묘지를 관리하는 것이 좀 특징이죠. 좀 다른 점이죠. 네. 뭐 밑에 뭐 평양 뭐 대성구역이라고 써있지만 저는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기가 가장 높은 분들 북한으로 따지면은 김일성과 함께 활동했던 빨치산 활동했던 항일 운동가들의 묘역입니다. 남북관계 좋을 때는 여기 참배도 가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뭐 흉상인가요? 저기 그런 것 같은데요? 그 흉상 같아요. 다. 저한테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문헌으로만 본 거니까. 네. 그다음에 혁명 열사릉보다 격이 좀 낮지만 애국 열사. 애국 열사릉이 또 역시 평양에 있더라고요. 그 제2 혁명 열사릉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역시 김일성과 함께 항일 투쟁했던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 애국 열사.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전쟁 당시에 네. 남한에 계시다가 북한에 뭐 월북 또는 납북되신 분들이 가는 북한 제북 인사 묘가 있습니다. 제북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제자 북한에 있는 인사들인 거죠. 근데 이분들 고향은 북한이 아닌 거죠. 남한에 북한에 계시다가 남한에 남한에 계시다가 6.25 때 또는 뭐 이거 월급한 분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납북된 분도 계시고 어쨌든지 고향은 남쪽이지만은 마지막에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좀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묘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남한에서는 남북관계 좋을 때는 제북인사 묘를 많이 방문했습니다. 명절 때 바로 이 시기에 우리가 명절 전에 추석 같은 때 이상가족 중에 여기에 있는 묘 있는 후손들을 여기 북한이 참배하도록 한 적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2007년도에 중앙일보가 지금처럼 맛이 안 갔을 때 얘기입니다. 중앙일보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중앙일보 만들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정권이 민주당이면 민주당 계열로 가고 국힘이면 국힘 계열로 가는 게 조진동이 하는 일이니까. 네. 어쨌든 이제 중앙일보는 오랫동안 통일 관련된 부서가 있어요. 있어가지고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뭐 정권이 이제 국힘이면은 그런 부서가 힘이 빠지겠지만 어쨌든 2007년도는 남북관계가 좋을 때죠. 네. 노무현 정권 때니까. 네. 그때 저 이 기사를 보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남북 공동 독립유공자 현황인 거죠. 이건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힘든 자료인데 뭐 언론이기도 하고 또 통일 관련된 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남한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는 그러네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은 이름이고 네. 그다음 그 다음에는 그 직책이고 네. 그다음에 남쪽과 북쪽에 묘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두 번째 우리 김규식 같은 경우는 고향은 이제 북쪽은 아니 남쪽이십니다. 남쪽이세요. 그런데 후손이 없다 보니까 그 묘지는 없죠. 당연히 안장이 안 됐죠. 왜냐하면 북한에 돌아가셨으니까. 남한에서는 국립묘지에는 위패만 있어요. 위패만. 유관순도 위패만 있습니다. 후손이 없는 경우는 또 유해가 없는 경우는 묘를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위패만 갖다 놨어요. 그래서 위패만 갖다 놨어도 우리가 모시는 거니까. 네. 그래서 김규식은 우리 서울 동작구에 위패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네. 그다음에 애국열사령에 묘지가 실제 있습니다. 쭉 따다 보니까 세 번째 김상덕은 반민특위 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가 고향이시거든요. 고령이. 근데 이제 후손이 계셔요. 근데 국내에는 위패가 없지만은 어쨌든 독립운동가로 돼 있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네. 위패가 없지만 독립유공자로 돼 있는 분들이에요. 여기 남한에서. 자, 남한에서도 독립운동가로 돼 있는 분, 또 북한에 묘지가 있는 분을 한번 크로스체크 해본 거죠. 중앙일보에서. 그랬더니 저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의외 많죠. 네. 양세봉 선생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무장운동의 상징 같은 분인데 네. 남한에도 묘가 있습니다. 북한에도 묘가 있고. 묘. 네.
오 그러네요. 네.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우사 김규식 남한이 고향이신데 김규식 선생님의 그 손녀 김수옥 여사라고 왼쪽에 두 번째 여사분이 네네. 그때 이때가 노무현 정권 때였을 거예요. 어. 북한에서 이제 명절날 올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보통 이상하게 상봉은 사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지만 이거는 돌아가셨지만 자신의 할아버지 묘를 참배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열어준 겁니다. 북한에서. 그래서 김수옥 여사님과 그 김규식 선생님 관련된 분들이 가서 이제 차례를 올리는 그 장면이죠. 노무현 대통령 때. 바로 김규식은 해방 전국에서 사김 시대라고 해가지고 남쪽에 김규식, 네. 북쪽에 김일성, 김두봉이라고 해서 하여튼 미 군정 3년 동안에 남쪽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에요. 네. 네. 사김의 시대. 그래서 사김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북쪽에 김일성, 김두봉, 남쪽에 김규식. 그 정도 유명한 분인데 이제 납북되셔가지고 북한에 묘지가 있다 보니까 남한에서 기념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잊혀진 인물이죠. 잊혀진 인물인데 알고 봤더니 북한에 이렇게 묘가 있더라라는 거죠. 이제. 남북 관계가 정말 개선이 되면 정말 활발하게 네. 매년 참배를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1년에 두세 번씩. 근데 그런 시대가 빨리 와야 되겠다라는 네. 거죠. 어쨌든지 김규식은 남한에서도 당연히 독립운동가고 1급 독립운동가예요. 우리 제일 높은 등급의 독립운동 그 대한민국장인데 1급의 서훈을 받으신 분이고 북한에서 저렇게 잘 예우가 돼 있으니까 예, 우리가 뭐 남북한이 함께 기억하는 대표적인 독립운동자 한 명이라는 거죠. 네. 김상동 마찬가지고 역시 우리 반민특위 위원장 반민특위 만들어가지고 이제 친일파 청산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친일파에게 역습을 당해서 친일파 청산하지 못했고 6.25 때 김상동 선생님이 그 현직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때 반민특위 위원들은 현직 다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들이 다 위원을 하신 거예요. 반민특위 위원들을. 네. 그때 이제 그 동국대 그 근처에 사셨거든요. 6.25 당시에. 네. 그때 이제 인민군에 납북되신 거예요. 그때 이 아드님 김정일 선생님 15세 때 나이 때 6.25가 나가지고 김상덕 선생을 인민군이 그 당시에 작전명이 모시기 작전이라고 해요. 모시기 작전. 남한의 주요 인사들 모시고 북한에 올라갔어요. 납북이죠, 납북. 예. 그래서 그때 15살에 본 아버지 모습이 마지막인데 이제 저렇게 사모님과 이렇게 한번 갔다 오신 사진을 아주 간직하고 계셨죠. 예. 김정수님 현재 의정부에 살고 계세요. 자, 김상덕. 우리의 남쪽에 경북 고령에 살고 있는 분인데 대한민국에 훈장 받으신 분이죠. 독립운동가로. 그런데 북한에서 저렇게 묘를 잘 단장해서 예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건 이제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그 김의한 정정화라는 분이 부부예요, 부부. 다 임시정부에 활동했던 분이고 제가 전에 그 여성 독립운동가 이야기할 때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쓴 책들이 있는데 몇 가지 책을 읽어야 된다. 이회영 선생의 부인 이은숙 여사가 쓴 서간도 시종기, 지청천 장군의 따님인 여성 광복군 지봉영 여사의 책,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장강일기 정정화라고 하는 이분이 여성들이 쓴 각자의 관점에 쓴 독립운동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정화의 장강일기는 꼭 필독서다. 여성의 관점으로 독립운동을 봤던 그 정정화 선생님인데 그분의 부인 남편 김의한 선생 둘 다 그 임시정부 활동을 했고 근데 불행히도 두 분은 남북으로 부부가 나눠져 있어요. 묘소가 김의한 선생은 평양에 있고 묘지가 정정화 선생님은 대전 국립묘지에 있고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드님이 김자동 선생이라고 저기 보이시죠? 그 아버님의 묘소를 북쪽에 있는 묘소를 한번 참배하는 그 사진입니다. 김자동 선생님은 그 기자도 활동하셨고 그 한국 전쟁의 기원을 쓴 누구지? 갑자기 기억 안 나네. 한국 전쟁의 기원을 쓴 미국 교수 있잖아요. 커밍스 브루스 커밍스 책을 번역한 분이에요. 또 민족일보도 활동하셨고 조용수의 민족일보도 활동하고 진보적인 우리 언론인의 표상이기도 하고 임시정부의 어떤 마스코트처럼 임정에서 꼬맹이 활동 생활을 했거든요. 임정 때 충칭에서 그 기억도 다 계시고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셨던 분입니다. 공헌하셨던 분인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예. 자, 그분의 이제 아빠 엄마가 지금 분단돼 있다 묘소가 이 얘기입니다. 네. 자, 박열, 가네코 후미코 부부죠. 역시 남북으로 나뉜 부부 독립운동가가 되겠습니다. 북쪽에 박열 묘소, 남쪽에 가네코 후미코. 가네코 후미코 묘소는 문경에서 문경에. 예. 자, 이렇게
박열도 부부가 나눠져 있다. 참고로 간핵 후미코 우리 이제 독립운동가들의 공헌록이 있거든요. 네. 네. 그 17,000명의 공헌록을 그 보훈부 홈페이지 가면 볼 수 있거든요. 네. 가장 먼저 가네코 후미코 여사 이름이 나와요. 가나다 순으로 있어가지고. 가나다라서 가해 안에 한국은 가나다가 음. 가시가 없으니까. 네, 그럼 이제 저거 두 번째로 밀어내려면 이름 중에 가가가 누구 나와야 돼요. 가가 뭐가 나와야 돼. 네, 기억 니은. 볼 때마다 그 생각 납니다. 가네코 후미코 여사님. 진짜 어쨌든 이제 이길 수 우리 없는 그 국경을 초월한 그 부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부부가 나눠져 있다. 하는 거죠. 박열 선생님은 또 하나 이제 관련이 있는 게 그 아나키스트이죠. 네. 무정부주의자이면서 일본에서 활동 오랫동안 했고 음. 해방돼서도 한국은 오지 않았어요. 안 오셨는데 그때 그 미군정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봉창, 백정기, 윤봉길 그분들이 다 일본에서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분들 유해를 수습해서 네. 한국으로 보낸데 아주 공헌했습니다. 음. 그때는 우리가 외교관계 없었어요. 그래서 아. 이제 김구 선생이 직접 박열 선생한테 얘기해서 당신과 내가 비록 사상 견해가 달랐지만 당신은 아나키스트나 민족주의였지만 어쨌든지 독립운동가도 현재 돌아가셔서 일본에 안장돼 있으신데 이걸 좀 유해를 잘 수습해서 국내를 보내다고 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세 분이 지금 현재 효창공원에 안장돼 계시죠.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리의 사나들이죠. 예, 계열은 다르지만 이렇게 독립운동가 후속 그 유해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했다는 점이 저는 되게 깊이 인상이 남습니다. 박연 선생님. 네. 네. 자 역시 좌우합작 이 신간에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 우파 좀 됩니다. 그 민세 안재홍 선생님은 네, 역시 남쪽 분이시고 네. 평택이 고향이세요. 평택이 음. 예, 고향이신데 이제 북쪽에 이렇게 묘가 또 있죠. 아. 예. 그래서 좌우합작 신간회가 이끈 이제 민세 안재홍. 민세 안재홍은 그 조선일보가 방모에게 넘어가기 전에 32년도에 방모가 조선일보를 먹기 전에 네. 그 전에 이제 조선일보를 계속 운영하셨어요. 아. 이때까지 조선일보 좋은 조선일보고 네네네. 이제 방모가 이제 32년도부터 인수할 때부터 나쁜 조선일보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그 내용을 싹 빼고 민세 안재홍 기념사업회 합니다. 어? 조선일보가 열받네. 자기들 마치 민족주의냐, 민족지의냐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참. 지금 그 안타깝죠. 예. 묘소는 북에 지금 북에 있습니다. 예, 북에 있습니다. 네. 북에 있다고 우리가 뭐 빨갱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근데 자꾸 이제 지금 같은 시각으로 보면 홍범도 장군 뭐 흉내 쳐가자고 하는 사람들 시각으로 보면 북에 있는 분들 다 빨갱이 아니에요? 그럼 무식한 시각으로 보면은 진짜 무식한 시간. 자 넘어가겠습니다. 김일성과 인연이 있는 또 독립운동가도 있거든요. 왼쪽부터 손정도 목사, 임시정부 활동을 했고 목사님, 그 다음에 오동진 장군, 양세봉 장군 다 김일성과 인연이 있는 독립운동가예요. 손정도는 목사는 김일성의 스승이라고 해요. 김일성이 중학교 시절에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손정도 목사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김일성의 스승 손정도 목사. 그래도 우리가 손정도를 빨갱이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손정도 목사는 남한의 동작동의 국립묘지에 묘소가 잘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오동준도 마찬가지고 양세봉 마찬가지고 김일성과 같이 활동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빨갱이다 네. 말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김일성의 존경한 손정도 목사. 그래서 손정도 목사 이게 언제냐면 2003년도니까 네. 그 6.15 선언 직후에 정권이 한번 바뀌었죠.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집권하고 첫 번째 그 해에 손정도 목사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평양에서 기념사업회 하는 거예요. 평양에서 토론하는 거예요. 손정도에 대해서. 그래서 김일성 회고록의 세계와 더불었는데 거기 나오죠. 한 생을 목사의 간판을 걸고 이 손정도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생을 목사의 간판을 걸고 항일 성업에 고스란히 바쳐온 지조가 굳고 양심적인 독립운동가였으며 또 이름난 애국지사였다라고 손정도 본인의 스승을 이렇게 평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요즘 같으면은 요즘 국정원 시기면은 손정도 목사 빨갱인 거예요. 그죠? 김일성 빨갱이로 만든 오리지널 빨갱인 거예요. 손정도가.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근데 불행한 점이 있어요.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손정도 목사님은 현재 서울 국립묘지에 있죠. 네, 장남 손원일은 해군의 아버지예요.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라고 추앙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차남은
차남은 이제 평양에 있어요. 그러니까 손전도 모사의 큰 아들은 서울에 묘지가 있지만 작은 아들은 평양에 묘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분단돼 있는 그런 현실인 거죠. 예. 이제 그 손원일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대한민국 육군이 정말 그 독립운동가 흉상들을 철거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 해군은 전혀 다르거든요. 네. 어떻게 그러면은 대한민국 해군은 손원일 바로 손정도 목사의 아들을 평가하고 있는가 보시면 한마디로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손원일 제독을. 근데 우리가 독립운동 육군 신흥보관학교 뿌리다. 네. 네, 공군도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윌로스 비행학교 우리가 비행학교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윌로스 비행학교가 공군의 뿌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해군은 없었어요. 그래서 해군은 사실은 직접적인 독립운동하고 멀지만 네. 그래도 해군은 어떻게 역사를 잇고 있냐면 손원일 제독의 아버지가 독립운동가다. 손정도 목사가. 그리고 손원일도 독립운동에 기여했다. 네. 성은 안 돼 있지만 네.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자기들은 독립운동을 이었다라고 대한민국 해군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육군하고 전혀 다른 그러니까. 맥락으로 훨씬. 오히려 독립운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의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손원일 제독 흉상도 제대마크에 있고 함 이름도 손원일 함이에요. 예. 최초의 전투함도 원일함입니다. 원일함. 오. 50년대 만든 6.25 이후에 원일함. 그래서 손원일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육해공군 중에 유일하게 해군은 뿌리가 명확합니다. 네. 바로 손원일의 다 자식들인 거예요. 대한민국 해군의 노래도 손원일 제독의 사모님이 만드셨고 홍내 여사라고 홍내 여사가 이대 음악과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좋은 전통을 해군은 갖고 있다, 유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해보죠. 남북이 함께 이렇게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이제 사람들 말고 정말 중요한 분들 또 아까 자신의 아버지가 북한에 네. 있는 분들은 참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남한에 와서 어딜 참배할 건가? 북한 대표단 같은 경우 고민될 거 아닙니까? 네. 참 이게 항상 문제가 되긴 했었어요. 논란이 되긴 했었어요. 조중동의 초미 관심사였죠. 보트 잡으려고 하는 시기에서는 거의 2005년도에 보니까 2005년도도 역시 남북관계 좋을 때예요.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네. 그 이때가 광복 60주년 때니까 광복 60주년 때 남북이 함께 민족 대축전을 했습니다. 그때 북한 대표단이 한국에 왔어요. 서울 국립묘지에 왔죠. 네. 어디 참배할 건가? 설마 박정희 묘지나 뭐 김백일 친일파 묘지에 참배 안 했겠죠 이제. 그쵸. 그래서 그렇지만 어디에다 참배할까가 항상 고민이었단 말이죠 이제. 그렇지 어쨌든지 보니까 와서 그냥 위령탑 와서 그냥 참배하고 갔더라고요. 위령탑. 그다음에 이듬해도 역시 6.15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광주를 갔더라고요. 5.18 민주 묘지 참배했죠. 이것도 국립묘지니까 참배할 수 있는 거죠. 네. 또 2018년도에는 강제징용 노동자상 용산역에 있는 네.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갔었죠. 그러니까 남북이 그래도 5.18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강제 노동도 같은 피해의 역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국립묘지도 같은 것이고 북한은 되게 열린 마음으로 정말 많이 갔다고 봐요. 한국인들도 추앙하는 곳에 갔다고 보거든요. 네. 우리는 그럼 갔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여기도 보시면 모란 전태일 묘지도 갔습니다. 전태일 묘지 갔어요. 상당히 이제 많은 사회각층을 배려한 거죠. 북한 측에서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는 갈 데가 없다. 남한 대표단은 북에 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가면 욕 나와요 이제. 그쵸. 만경부대 정신 얘기했다 한번 강정구 교수님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그러니까 갈 데가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럼 어디를 갈 것인가? 앞으로 이야기지만 남북을 이어줄 분이 바로 안중근 의사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권 때 판문점 선언했고 평양 가서 융성한 대접을 문재인 대통령이 받았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못했지만 그때 서울 오면 어디 갈까? 네. 그러니까 국립묘지도 다 가봤고 모란 그다음에 5.18 묘지도 갔는데 어디 갈까? 저는 개인적으로 효창원 공원 오지 않을까 예상했어요. 효창공원. 거기 안중근 선생님 허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북이 이론 없이 모시고 있는 분이 안중근 의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북한에서 만든 안중근 의사 뭡니까? 기념우표예요. 기념우표. 기념우표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이건 남한에서 만든 우리가 만든 기념우표. 예.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와 저희가 같이 만든 기념우표인 거죠. 그러니까 남북은 안중근에 대해서는 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다 같이 추앙하고 있는 거죠. 네. 특히 이제 북한 쪽은 더 안중근 의사에 대한 영화도 먼저 만들고 또 고향이
황해도잖아요. 아. 황해도 북쪽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에서도 영감을 제가 얻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고향은 황해도입니다. 여기 2016년도에 우리 함생훈 신부님이 또 안중근 의사 기념사회 이사장과 또 민족문정원 이사장 겸하고 계신데 직접 북한에 초청 받아가지고 안중근 의사 고향 한번 가보고 싶다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직접 길 안내를 북한에서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옛날 사진이고 안중근 의사 태어난 옛날 고향 마을이에요. 청계동 마을이라고 하거든요. 황해도 해주군 청계동 마을인데 요즘 사진입니다. 이게 2016년도에 찍은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었지만 요즘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2016년도 당시에는 그래서 저희가 옛날 사진과 요즘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우표를 만든 거죠. 아. 저 밑에는 그러네요, 밑에. 흑백 사진 있죠. 네. 흑백 우표가 옛날 청계동 사진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진까지 같이 해가지고 안중근 선생님 유목해가지고 저희가 우표를 만들었어요. 민간인들 만들 수 있거든요. 민간 단체도 아. 나만의 우표라고 해가지고 나만의 아. 우표.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돌잔치 할 때 우리 자식들 우표 만들게 해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돈만 내면 만들어줘요. 실제 우표입니다. 우표 사용할 수 쓸 수 있어요.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가가 안 만들어서 104년도에 저희가 이제 만들었어요. 순국 104년이고 2016년 17년도 요즘이거든요. 엄청 대박 났습니다. 1억 원 이상 팔아요. 1억 원 이상. 정말요. 이게 하나 이렇게 파는 거죠. 판 세트. 한 세트로. 파니까 1억 원이 넘었어요. 그만큼 국민들이 관심이 많았던 거죠. 예. 나만의 우표인데 나만의 우표 역사상 제일 많이 팔렸을 거예요. 자 이런 거다. 현재 이렇게 돼 있대요. 아, 네. 2016년도에. 빈터에 빈터. 네. 이걸 보이제 함생훈 신부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래도 안중근 하면 우리가 민족의 영웅이신데 그렇죠. 이렇게 고향 땅은 이렇게 제대로 뭐 안 갖춰져 있다 싶어가지고 복원하고 싶다 이런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도 이제 우리 함생훈 신부님이 가시니까 북한 측에서 급히 만든 거예요. 급히 안중근 여사 집터 자리 그 밑에 시멘트가 아직 안 굳어가지고 시멘트가 아직 굳지 않았어요. 약간 색깔이 색깔이 다르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걸 보시고 이제 함생훈 신부님께서 생각 복원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복원되길 바란다라고 하는 영감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중근 의사 유해를 발굴하는 것보다는 이 생각을 같이 복원하자. 네. 생각 복원이 안 돼 있다. 북한이다. 하지만 지금 안장돼 계신 곳은 허묘지만 남쪽에 있다. 네. 그러니까 생가와 지금 묘가 분단돼 있지 않습니까? 안중근 네. 의사를 이것을 오히려 남한 측에 사람들이 성금을 모아가지고 북쪽에 있는 황해도에 빈터에다가 안의사의 생가를 복원하는 것이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이것이 돌아가신 안중근 의사의 뜻을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계속 좀 마음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간 단체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남북 관계가 조금 화해 무드가 돼야 네. 될 수 있어서 그때가 되면 저희가 남한 쪽 분들에게 성금 모아가지고 북한에다가 그 아까 옛날 그 사진도 있으니까 네. 초가제 모양의 생가도 복원하는 그렇게 해서 안중근 의사를 통해서 남북이 하나 되는 자그마한 또 계기를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남북이 함께 기억하는 독립운동가가 누가 있다라고 리스트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남북이 더 하나로 나아갈지를 좀 더 아이디어를 짜내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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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가 절로 나오죠?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완전 처음 들어본 너무 내용인데. 흥미로운 네. 내용들이었어요. 어디 가서 잘 듣도 못한 내용. 특히 안중근 의사 음. 북에 이렇게 약간 영웅 생각- 이런 걸로 돼 있다는 게 저는 아예 생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일성이 1912년생이니까 그 이전 그 김일성 활동하기 이전에 활동한 분들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에서 인정하거든요. 그 이후의 문제긴 한데 어쨌든 안중근 의사는 뭐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죠, 태어나서 그렇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북이 편하게 기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독립운동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의 화해를 위해서 안중근 의사를 좋은 뜻으로 활용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갖습니다. 네. 네. 그래도 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 오면 반드시 서울에 안중근 의사 허묘인 그 효창공원에 올 거라고 그래서 제가 내기를 걸었던 거죠. 서울에 그때 답방 18년도 때 네, 답방을 하면 근데 답방 안에서 제가 이제 돈을 못 번 거예요. 지금 저는 여전히 계속 그러네요. 거기다가 배팅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하면 반드시 올 곳이 효창공원이다. 거기 또 김구 선생님도 같이 계시죠. 그렇죠. 근데 김구 묘지보다는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안중근 의사를 더 이렇게 추앙하니까.
안중근 의사의 묘지에 참배 올 거라고 저는 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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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듯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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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같이 배팅합시다. 응. 아니, 진짜 배팅 저도 할게요. 근데 오늘 딱 보면서 소감이 그냥 아직은 이 윤석열 정권, 친일 정권 이렇게 들어오면서 남북 관계가 이제 완전 극으로 간 상태이지만 네.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 우리 국민들의 바람은 그 과거 남북 공동선언 할 때부터 바랬던 우리 국민분들의 90% 이상이 환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젠간 다시 북이랑 만날 수 있다. 그런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된다면 이런 관광 코스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도 그렇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죠.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6.15 선언을 통해서 개성공단이 탄생했고 네. 그다음에 정주영 회장의 결단에 의해서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그 시대의 인물들의 성과인 거고 이제 우리가 네. 해야 될 때가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뭘 준비할 건지. 단순히 개성공단 계속 살린 것도 물론 개성공단 중요하지만 네. 또 금강산 관광도 중요하지만 네. 또 우리 세대가 영감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또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준비해야 또 남북 화해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 일이 현실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너무 우울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비문관계만 하지 말고 윤석열 정권이 물러나간 다음에 그럼 너희들은 과연 무엇은 카드가 있는가 남북 화해 젊은이들은 또 우리들은 그때 대한 대답을 우리가 지금 계속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들으면서 요새 좀 이걸 보면서 독립운동가들이 그 이후에 어떤 활동을 그러니까 독립운동했던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존경받고 정말 우리 영웅으로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 이후에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 이유로 너 그러니까 너는 빨갱이니까 독립운동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요새 이게 정말 남북이 하나가 되어야지 해결될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찾기 위해서도 꼭 남북이 하루빨리 하나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아까 그 남북이 같이 모시는 그 독립운동가 분들 얘기하는데 묘가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눠진 것이 가족들에게도 참 비극이지만 그 후손들인 우리 민족에게도 다 비극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우리가 빠르게 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통일로 나아가면서 이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꼭 되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안중근 그 사업 너무 혹하네요. 안중근 양세복이라든지 김상덕이라든지 김규식이라든지 남북이 함께 기르는 분들 수십 명의 사업들을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 네. 지금 또 고민해보고 그 한 분만 가지고 한번 네. 5년만 활동해 보세요. 그럼 길이 열릴 겁니다. 네. 먹고 살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네, 새로운 직업을 꿈꾸며 이제 졸업하고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방송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신다면 이게 약간 쇼츠로 되게 많이 나가고 맞아요. 핫하더라고요. 정말요? 이 한마디가. 네, 남북이 하나 되어서 보라새로 통일합시다. 네, 그럼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일 윤석열 시대의 역사 침반 박진의 친일청산 이야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